얼마 전 개그맨 겸 영화감독 박성광의 영화 옥남이의 한 줄평이 화제였습니다. 한 평론가는 시내21의 20자평을 통해 옥남이를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한 줄평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개그맨 출신 감독을 무시하는 영화계의 계급의식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이 줄을 이뤘죠. 해당 평론가는 한 언론사를 통해 박성광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한 줄평을 쓴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가 위기인 것은 만듦새, 즉 완성도의 문제가 가장 큰데 옥남이가 한국에서 가장 큰 배급사를 통해 배급될 만한 영화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론가의 해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 영화계의 위기는 영화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영화계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슬램덩크나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면서 위기감이 더 확산되고 있죠.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적진 않지만 몇백만이 넘는 관객이 영화를 봤다는 건 덕후들만으로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 영화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일본 애니메이션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영화계에 위기가 닥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며 드디어 비수기에서 벗어나나 했건만 올 상반기 한국 영화들의 성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사실 한국 영화만의 문제라고 할 순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슬램덩크나 스즈메를 제외한 영화들이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블의 앤트맨이나 DC의 샤잠, 화려한 배우진이 출연한 바빌론 등 해외 영화들의 성적도 기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죠. 이 영화들은 내용의 호불호가 갈릴 순 있겠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재미를 주는 쇼폼 컨텐츠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하는 영화라는 장르의 흥미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싸진 티켓값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걸 보면 마냥 티켓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순 없습니다. 재밌으면 아무리 비싸도 찾아본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영화의 완성도 때문일까요? 대중들이 한국 영화에 갖는 편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익숙한 남자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여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를 구하거나 아니면 조폭끼리 서로 싸우는 영화, 그도 아니면 가족이나 연인을 앞세운 심파 영화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화들이 그동안 많이 제작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흥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선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봉한 카운트 같은 경우 39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N차 관람을 했다는 관객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복싱이라는 장르가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약하기도 했고 영화의 내용에 비해 홍보가 너무 안일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봉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관객들도 있죠. 현재 상영 중인 소울메이트도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여자들 간의 우정을 다뤘다는 점에서 흔한 장르라고 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중들은 한국 영화에 편견을 갖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익숙해서 지겹다고 느껴지는 장르들이 그만큼 흥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멀티플렉스를 통해 여러 개에 관해 소수의 영화만 상영되면서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대중들이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관에서 영화가 상영된다고 해도 흥행을 할 순 없겠죠. 그동안 무난하게 볼 수 있고 적당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영화들도 흥행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거장의 영화가 아닌 이상 아무리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관객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독도 투자자들도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한국 영화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그동안 수준 이하의 영화가 너무 많이 제작되어 왔으니 확실하게 흥행할 법한 퀄리티 좋은 영화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이 소극적이 되면 완성도에 집중되기보다는 무난하게 흥행할 만한 영화들이 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험적이고 독특한 영화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사라질 것입니다. 될 만한 영화들만 제작한다는 일본 영화계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그런 영화도 제작이 가능할 만큼 투자 환경이 너그러웠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해 재미도 없고 완성도도 떨어지는 영화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아바타나 탑건을 N차 관람하고 슬램덩크는 개봉 초 흥행을 이끌었던 3040 남성을 벗어나 20대까지 관객 연령을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재밌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한국 영화 위기론에 반감을 갖는 건 모든 해결책을 관객에게 미루고 있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몇몇 의견들은 문화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가 망할 것 같으니 책임감을 갖고서라도 한국 영화를 봐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치솟는 물가의 식대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힘을 얻지 못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영화도 없고 티켓값에 비해 영화관 서비스가 좋아졌는지도 모를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장은 티켓값을 내리는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티켓값을 내리는 대신 돌비나 아이맥스, 4D와 같은 특별관을 늘리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극장의 계획에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별관의 퀄리티가 극장마다 천차만별이라 기본적인 여건도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관이라는 명목하에 티켓값만 비싸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관객들에게 영화를 봐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나치게 높아진 영화 제작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배우의 개런티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제작 시 커졌던 거품을 줄여야 손익분기점도 낮아지고 영화를 제작할 때 부담감도 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계도 극장도 높아진 영화값을 관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터라 관객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 OTT 서비스가 활성화된 지금 영화가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도 아닌지라 극장을 가지 않는 대중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영화계의 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이 다시 한국 영화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인지 영화계와 극장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